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곽창희 사무총장 모시고 올해 자선냄비 모금 활동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을 알리는 이 자선냄비 소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었는데 이 자선냄비를 볼 때마다 궁금해진 점이 규모는 해마다 동일한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1928년 12월부터 시작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인 자선냄비가 올해로 9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의 355개의 포스트에서 우리 모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사랑을 지피기 위해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네, 91주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회와 다르게 2019년도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변하는 시대에 요즘 IT 시대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시대에 맞춰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리모금을 개발하고 거리모금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 모금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페이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1,000원씩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선냄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선냄비 모금 진행하시다 보면 거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분들 보시면서 바뀌는 시대상 모습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요. 동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지갑에 거의 현금이 아닌 카드를 갖고 다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금을 개소하다 보면 또 모금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카드기가 없어서 결국은 동참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마트 기기를 개발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금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이 좀 나와도 그래도 항상 모금액을 초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목표액은 저희들이 한 105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105억이요? 예, 지난해 모금액은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모금액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그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따뜻한 정을 함께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모금액 전국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어떤 곳에 도움이 전달되고 있나요? 네, 구세군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배분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가치인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초생활, 기초생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또 건강 검진, 또 사회 안전이라는 4가지 핵심 나눔 가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7대 영역을 저희들이 범위를 제안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또 노인 장애인, 또 여성 다문화, 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회적 소수자, 아니면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를 섬기는 그런 돌봄 사업, 또한 해외 또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있고요. 특별히 해외 지원 사업에는 저희들이 심장병 사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도로공사와 함께하는 또 휴게소나 톨게이트에서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을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1995년부터 시작한 심장병 나눔 사업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기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혹시 그 기억나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억나는 감동은 사실 많이 있죠. 네. 네, 저희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소개한다면은 어떤 분이 긴 사연을 적어서 기부한 금액인데요. 네. 기부한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소중한 물건인 책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 팔은 기금을 저희들에게 편지를 담아서 남편이 원래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는데 그 남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책을 네. 아주 팔아서 이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편지 내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했고 국민들이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91년 동안을 달려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사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자선냄비는 12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중 내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연중 내내 진행되는 행사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행사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가지 저희들이 영역을 가지고 배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네. 또한 난청자를 수술해 준다든지 또 해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장병 사업을 해준다든지 고통받고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공부할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네. 공부할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한 정말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또 KB금융은행과 함께 저희들이 또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고 지금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짚어주기 위해서 네.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금해 주신 돈으로 성금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 자선 냄비가 펄펄 끓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그 참여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꼭 모금을 자선남비의 어떤 일정의 금액을 어떤 참여하고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사실은 355개의 포스트에서 네.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려면 사실 몇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자원봉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기부뿐만 아니라 네. 이웃사랑 실천운동인 자선남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펄펄 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무총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나눔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나눔을 통해서 희망하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세군 자선남비가 달려온 지가 9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함께 나누는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토로서 네.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자선남비가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자선남비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선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네. 정말 온 국민이 참여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019년 복된 한 해가 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오늘도 해피엔딩 되는 그러한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을 훌쩍 넘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좀 모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곽창희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